반갑습니다. 송길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작년부터 이 문제가 터져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추 장관의 아들은 분명히 특혜를 누렸을 것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리 추 장관이 이거를 감추려고 해도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병가와 관련된 문제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서류 기록이 조금 누락이 되어 있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약간의 특혜를 누렸다, 이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병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부 문건까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단순하게 보좌관이 전화 건 거 아니라 추 장관 부부 중에 한 명이 전화를 건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만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터져나왔으면 과연 두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글쎄요,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을 해보면 감히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르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해서 진작에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진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저버리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식의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보에 대해 가지고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작에 추 장관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떠안고 있는 추 장관의 문제에 대한 모순성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추 장관 아들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카투사 규정은 육군과 다르다, 병가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변호사 측의 이런 식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따져봤었을 때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겨레가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팩트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투사라고 할지라도 한국군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군 당국이 설명을 했죠. 카투사라고 할지라도 한미연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육군 병력이기 때문에 육군 규정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육군이 직접 나서가지고 반박을 하니까 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병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지금 저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교묘하게 지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추 장관의 아들은 군에 안 가도 되는데 갔다, 그래서 오히려 칭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내뱉지 않았습니까? 서른 의원의 저 말을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했었죠. 그런데 웬걸 군에 안 가도 됐었는데 갔다 라고 하는 그거 자체도 사실관계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 안 갈 수 있는데 갔다, 재검받아도 현역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사 측에서 다음과 같은 진단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진단서에 따르게 되면 추 장관 아들의 진단명은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추벽 증후군 두 가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무청에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관련되어 있는 급수를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면제에 해당되는 6급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슬개골, 연골, 연화증으로는 해당 기준에 따라 가지고 군 면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병무청의 지금 평가 기준에 따르게 되면은 추 장관 아들의 그 진단명을 가지고서는 6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7급을 받아가지고 재검을 받거나 아니면 4급을 받아가지고 공익으로 근무하는 것이지 6급을 받아가지고 면제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지금 평가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서른 의원은 군대에 안 가도 됐는데 갔기 때문에 칭찬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던 겁니까?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추 장관 아들을 비호하고 나섰습니다. 특혜 휴가 규정상 문제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은 것인데요. 긴 시간 동안 침묵을 유지하다가 입을 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지고 구두로도 휴가 조치가 가능하고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휴가 기간 동안에 부대에 다시 복귀하지 않더라도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휴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로 지금 규정에 따르면 저것이 가능한가? 규정에 따르면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분명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휴가 중인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귀대하지 못할 때는 전화 등을 통해 소속 부대에 연락해서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복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맞는 얘기긴 맞는 얘기예요. 휴가 기간 동안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능하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그냥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조금 내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부대에 전화 걸어가지고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천재지변과 같이 도저히 내가 부대에 복귀할 수 없을 때 그때 전화를 걸어가지고 휴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기록을 남겨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추 장관 아들의 경우에는 1차, 2차 병가 기록이 없고 개인 휴가 연장 관련 기록만 남아있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가장 지금 논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추 장관 쪽에서 보좌관이 됐건 아니면 추 장관이 직접 했건 아니면 남편이 했건 누가 했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 장관 쪽에서 군부대에 전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외압을 끼치게 돼서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끼치게 돼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국방부가 나타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이나 침묵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전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휴가 연장을 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거를 또 언론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대서티필 해가지고 야 봐봐라. 가장 지금 논란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국방부 쪽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니들이 뭐라고 자꾸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추 장관이 외압을 끼쳤냐 안 끼쳤냐 그게 핵심이 되는 것이지 휴가를 연장하는 방법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여당 의원이나 국방부나 계속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추 장관 아들을 비호하려고 한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드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도대체 이런 추 장관에 대해 가지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지금 시한폭탄과도 같은 추 장관을 계속해 가지고 껴안고 있게끔 만드는 것인가? 그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첫 번째로 일단 조국 사태를 발발시켰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 조국 사태가 터져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을 갖다가 분노에 빠뜨렸던 교육과 관련된 문제 그게 이제 터지고 난 뒤에 그 지금 후임자로 들어온 사람이 추미애 장관이거든요. 조국 사태를 겪은 그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또다시 지금 추 장관에 대해 가지고 경질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제2의 조국 사태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함부로 경질을 못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컨트롤이 가능한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컨트롤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추미애 장관을 갖다가 경질을 시켰다가는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떤 짓을 저지를지 예상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추 장관의 우리가 과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기를 정치인으로 만들어줬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삼보일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추 장관입니다. 예측 불허, 시한폭탄 이런 식의 단어야말로 추 장관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조차도 추 장관을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추 장관의 이런 식의 독불장군 같은 시한폭탄 같은 모습은 예전부터 계속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가지고 막 입장을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뭔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 이런 또 엉뚱한 소리를 또 해요. 추 장관 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당대표도 했겠다. 조국도 마찬가지로 물러났겠다. 무서울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추 장관을 껴안고 가자라고 하니 여론이 지금 너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고 20대가 됐건 그리고 또 여성이 됐건 수많은 지금 지지층이 이탈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추 장관을 또 경질을 시키고자 하니 이 지금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 앞으로 경질되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지금 또 말들을 내뱉을지 그게 또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금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미 추미애 사태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됐습니다. 제1의 조국 사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전체가 흔들렸는데 제2의 조국 사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정치적으로 판단했었을 때는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스멀스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경질이 된 추 장관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그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경질된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쏟아낼지 굉장히 우리가 또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